박지원 위원장을 일컬어서 여자 이준석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긴 있잖아요. 기분이 나쁘고요. 이준석 대표는 사실 뭐 그동안 젠더 갈라치기를 해왔었고 성인지 관점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수준인데 제가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민주당이 변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대표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공식 안건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니까,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았으니까 저는 아직 이거는 공식으로 결정이 났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그저 2030 여성들이 이 정치를 보다 이제 재밌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제 쓸 수 있었는데 그 개딸이란 워딩이 현재에 와서는, 지금 시기에 와서는 오염된 것 같아요. 이 개딸 집회라고 했을 때도 더 뭐 5060의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이제 많이 와 계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개딸이라는 프레임에 숨어서 이 폭력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2,000명 정도 차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줄어드나요? 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받을 때는 이제 10,000개씩 받았었죠. 네. 네, 성적인 욕설, 희롱, 모욕적인 발언, 부모님 욕이 주된 이제 내용이었고, 제가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굉장히 가르쳐 주려는 태도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오빠가 가르쳐 줄게. 내가 너보다 나이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 엄마 뻘인데, 내가 너 아빠 뻘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메시지를 깔고, 뭐 공부나 더 해라 이런 식으로 메시지 보내시는 분들도 뭐 워낙 많았고요. 뭐 그게 비단 문자뿐만이 아니라 SNS를 보거나 뭐 기사 댓글을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충분히 온라인 성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받을 때는 이제 10,000개씩 받았어요. 네, 뭐 청년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성상납 이라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같은 청년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징계 수준에 대해서는 윤리 판단을 존중합니다.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지금 청년이 아니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식으로 이제 대선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부딪힘이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더라도 이 결정이 나왔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은 들더라고요. 당내에서도 이제 토사구팽을 한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뭐 이준석 대표와 이제 저의 그런 상황은 다르지만 그의 잘못과 제 상황은 다르지만 뭐 외부에서 보시기에 국민들이 보시기에 뭐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이 청년들을 이렇게 토사구팽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네, 받아들이시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요. 이준석 대표는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투쟁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동안 젠더 갈라치기를 해왔었고 성인지 관점은 거의 빵점에 가까운 수준인데 우리가 뭐 너를 도와줄게가 아니라 다 같이 잘 살자 서로 이제 배려하면서 이제 서로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그런 사회를 저는 좀 지향을 하는데 같은 청년이라는 그룹 안에 묶어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뭐 다들 어대명이라고 하시고 또 이재명 의원의 그런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의미 있는 대결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좀 비길 수 있을 만한 지지도를 얻을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요. 또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 룰이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기보다는 이전처럼 뭐 국회의원들과 이제 팬덤, 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난 상황에서 이기기는 어렵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도 제가 이재명 의원과 박용진 의원 뒤를 이어서 이제 3위 8.8%가 나온 것을 봤는데, 보다 제가 추구하는 그런 사회의 방향을 국민 여러분들께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 새로운 목소리를 국민 여러분께서 믿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재명 의원께 이미 지지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더 이재명 의원께 유리한 룰일 수 있겠다. 이게 다른 후보들과 뭐 저를 비롯해서 보다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이제 국민 여론조사와 이제 당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거의 반대 수준이던데,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한 룰이겠죠. 앞으로의 총선, 또 앞으로의 대선도 저는 어려울 것 같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최소한 국민 여론조사를 정말 70%라도 이제 적용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문제점은 그 팬덤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그 제명인의 마을, 이 강성 팬덤의 목소리에 조금 좌지우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전에 송가혁과 이제 손절했던 것처럼 지금도 저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대선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검수완박을 당해서 주장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정말 거의 유일하게 냈었고, 지방선거가 앞에 놓여 있는데 우리 좀 국민들의 삶을 같이 챙겨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 속도에 있어서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면서 이제 막 강하게 압박을 하시진 않았지만 이거는 필요한 일이다,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화를 하셨었죠. 지방선거의 참패 요인으로 대부분 여론조사가 이제 검수완박을 뽑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100마디 말보다 확실한 행동으로 이 성폭력과 이제 근절하겠다, 성폭력을 근절하겠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강의원 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격이란 워딩을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왜 같은 편을 공격을 하냐. 근데 저는 그 공격이라는 단어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반대를 했고요. 네, 그런 의사를 여러 번 전달을 드렸지만 그 의지가 확고하시더라고요. 나가야 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셔서 그거를 이제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은 저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그 이후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자세히 생각을 해본 바는 없지만, 지금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은 결국에 다 같이 조금 힘든 사람들 다 같이 좀 잘 사는 사회여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현장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서 시민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바라는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고 이거를 좀 정치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의 정치 현장에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